자, 23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은요 will be able to, 우리가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일단 can과 같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보다시피 이렇게 will이라는 조동사는 can을 같이 못 쓰죠. 안 되니까 여기를 다른 거로 be able to 써서 문장을 썼어요. 중요한 건 이 before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준으로 그 전에 들어간 문장의 시제가 뭡니까? 미래입니다, 미래.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 스킬과 경험들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그런데 뭐 하기 전에? 그들이 직업을 찾기 전에입니다. 그러면 직업을 찾는다는 행위는 지금인가요? 아니죠. 이것도 결국은 미래가 돼야 돼요. 사실은 내용상은 will find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틀렸죠. 이유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before라는 게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이러한 접속사 중에 두 종류의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시간과 관련된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두 번째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before나 after나 또는 뭐뭐 할 때라는 when이나, 그죠?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뭐 while이나 등등등등 시간과 관련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되게 많이 써요. 이런 단어 또는 조건을 나타낸다는 것은 만약에 뭐뭐한다는 if나 반대만 unless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런 것들, 물론 이외에도 조건 나타내는 말들이 조금 더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이 문장에서 쓰인다면 이러한 접속사가 쓰인 뒤에 당연히 주어 동사 문장이 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쓰이는 동사는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미래 시제를 절대 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이거는 현재 시제를 반드시 대신에 쓴다. 이 두 종류만 그래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렇게 사용됐을 때만. 그래서 여기는 will find가 원래는 들어가 있는 게 맞겠지만 문법상에는 find를 꼭 쓰셔야 됩니다. 자, 방송 안 들을 거면 잘 적으세요. 좀 더 확인할 겁니다. 중요한 거니까. 자, 넘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지금 첫 번째의 건 뭐냐면, happened라는 단어는 그냥 일어났었다 라는 과거형이에요. 그죠? 반면에, has happened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이거를 뭐라 부르죠? 현재 완료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과거형과 현재 완료를 써놨는데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 지금이라는 현재가 꼭 들어가 있는 문장이 됩니다. 그죠? 거기에 비해서 happened라는 그냥 단지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위에가 잘 보시면 on March 20th, 1980라는 정확한 과거의 어떠한 시간을 나타내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1981년 March 20라는 이 시기에,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을 쓰려면 당연히 이것과 함께 쓰이는 과거형이 여기 문장에 들어가겠죠, 처음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shot이라는 단어는 shoot, 쏘다, shoot, 쏘다의 과거형은 shot입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 똑같이 shot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쓰이는 이 shot은 혼자 쓰였으니까 과거형일 거고, 뒤에는 was shot이라고 하는 이때의 이 shot은 과거 분사겠죠. 하지만 차이가 뭐냐면 두 개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는 쐈다라는 능동, 반면에 was shot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동태 문장입니다. 자, 선생님 이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그러면 자, 일단 여러분 이 초록색으로, 이 파란색 칠한 여기 부분 보세요. 자, 여기까지 he shot과 he was shot. 자, 물어볼게요. 이거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나요? 그는 쐈다. 어때요? 완전한 문장이에요?
F가 뭘 쌌어? 사실 뒤에 어떤 그 쏜 대상에 해당되는 이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이게 무슨 관계대명사 문장도 아니고 그냥 컴마 찍고 뒤에 문장이 하나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완전한 문장이 아닌 문장을 그냥 떡하니 쓸 수가 있을까? 안 되죠. 그랬더니 그럼 선생님 he was shot은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왜? 보다시피 비동사 플러스 pp는요 그 뒤에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약 80%는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왜요?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서 만들어진 게 수동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어 자리에 있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목적어가 주어로 이동해서 가서 만들어진 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었던 내용 이리 갔으니 뒤에 남을 게 있나요? 필요 없나요?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동태 문장은 어떤 뒤에 목적어 같은 명사가 없어도 완전한 문장 형태가 될 확률이 80%예요. 왜 80%라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우리가 목적어가 2개 들어가는 거, 사형식 또는 목적어는 아니지만 명사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오형식 문장은 사실 뒤에 뭐 하나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수동태가 되면 뒤에가 뭐가 안 들어가는 반면 능동태, 다시 말해서 주어랑 동사만 나오는 경우는 무엇을 쌌는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등등등 목적어가 꼭 필요하다. 그럼 여기 문장에서는 he shot 해버리면 그는 쌌던 누구를 쌌는지 알 수 없죠. 그는 쏴짐을 당했다는 것은 맞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요? 답은 그래서 was shot이 돼야겠죠. 이거 개념 이해됩니까? 자, 다음 적었어요? 안 적은 것 같은데? 잠깐 멈출게요. 자, 그 다음 26번은 이거는 조금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이건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영어에서 앉다라는 표현이 있죠. 땅에 앉다라는 표현이 기본적으로 이 sit가 있어요. sit. 그리고 과거형은 sat. 이게 있어요. 이건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얘는 이 sit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거 동사 아니고 명사로 쓸 때는 앉는 의자, 시트 있죠. 시트. 우리 시트라 그러죠? 자동차 시트 할 때 그게 이 시트예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앉히다, 누군가를. 앉히다. 내가 앉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앉히다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과거형이 뒤에 이렇게 전부 ed가 붙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장을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when all the students, 모든 학생들이 여기 내용상 앉았을 때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seated라 써버리면 누구를 앉히다라고 하는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써요. 앉다라는 sit랑 같은 뜻을 갖는 게 뭡니까? 그러면 얘를요 수동태로 만드는 거야. 누군가의 앉혀짐을 당하다 라는 말은 내가 지금 주인공인 아이라는 또 앞에 있는 스튜던트들이 선생님이 앉아 해가지고 지금 착석되어진 상태란 말로 be seated 수동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반드시 누군가가 앉다라는 의미로 쓰이려면 수동태 만들어줘야 돼요. 반면에 이 seat는 그냥 앉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 쓰는 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도 실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자, 다 적었나요? 네. 좋아, 넘어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쉬운데 뒤부터 완전 선생님 우라통 터지죠, 이제. 우! 자, 28번 갈게요. 이거 우리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여러분이 if란 단어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had wanted란 단어를 보셨어야 돼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알고 뭡니까? 가정법이죠. 가정법. if를 쓰는 가정법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if 뒤에 당연히 주어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요렇게 자, 일단 가정법 뒤에는 우리가 두 가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과거형이랑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전의 과거를 나타내는 대과거형이 존재합니다. 과거형은 요거형은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만들 때 썼고 기억나나요? 반면에 대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반대로 말을 할 때 쓰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과거형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ed를 붙이거나 이런 건지 알지만 대과거라는 형태는 반드시 head 플러스 pp라는 이 형태를 띄어야만 합니다. 기억나세요? 이렇게 해서 문장이 되면 중요한 건 이것과 함께 쓰이는 이거 여기는 if가 들어가는 조건절이라 부르고 그 뒤에 쓰이는 주어동사 주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주절은 어떻게 되느냐? 이 주절도 주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들어가는 동사가 앞에 있는 무엇과 이 동사와 어느 정도 일치해 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가 과거형을 썼어요. 그럼 그 같이 쓰이는 뒤 주절에 있는 동사도 뭐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과거형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꼭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주절에는 꼭 조동사라는 걸 써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과거형을 넣긴 넣는데 조동사의 과거이기 때문에 can의 과거인 could나 will의 과거인 would와 같은 이런 것들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조동사 과거형을 꼭 쓴다. 과거형이 중요한 게 조동사라는 걸 꼭 써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 있는 if에 있는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도 조동사의 과거형인 could나 would를 쓰면 되겠죠. 그럼 그 뒤에 뭐가 오겠습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을 쓰면 될 테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아래죠. 왜? 과거형보다 하나 더 이전에 있는 사실을 나타내는 방법이 대과거라는 head 플러스 pp를 썼습니다. 그럼 여기도 더 하나 내렸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could나 would라는 단어는 이 자체가 벌써 과거형이에요. 이거에 더 과거를 내려 쓰는 방법이 이 자체로는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뒤에다가 이것보다 더 과거입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have 플러스 had 아닙니다. have 플러스 pp라는 걸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지만이 이게 일종의 대과거를 나타낸다. 자, 그래야지 우리가 앞에 있는 각각 조건절에 있는 동사와 뒤에 있는 동사가 시제가 같겠죠. 자, 요거를 일단 적어 두셔야지 여러분이 이거를 풀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금 전에 if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head 플러스 pp라는 대과거가 쓰였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쓰이는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인 would 뒤에 당연히 have 플러스 pp를 적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대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맞나요? 자, 다음 거 봅시다. 29번은 조금 다른데요. 여기가 I wish랑 같은 뜻은 우리가 보통 개념을 잡을 때 이건 if랑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앞에 if에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시제가 과거형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시제가 대과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if 뒤에 과거형은 무엇과 반대되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쓸 때 과거형을 썼어요. 맞나요? 반면에 대과거는 언제 썼습니까? 아이고, 왜 지워져 버리지? 대과거는 과거에 반대되는 사실을 쓸 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쓸 때. 그럼 내용 봤더니 너는요 그 쇼를요 여기 보니까 뭐야 지난 밤에 즐겼었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 그러나 나는 말이야 지금 바라기에 감기에 걸리지 않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중요한 건 과거에 지난밤이라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아팠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I wish, 다른 말로 if와 같은 I wish를 이용해서 쓰려면 대과거를 이용해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hadn't had라는 형태가 29번에 들어가줘야 합니다. 자, 방금 했던 건 28번과 29번은 같은 가정법의 내용이에요. 이거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했었죠.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실이 이렇게 원이라면 아래는 가정을 나타낼 때 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이렇게 높낮이를 준 이유는 이렇게 내용이 서로 반대의 내용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리고 현재 사실이면 가정을 바꿀 때는 과거를 써야 됩니다. 현재는 과거로. 그리고
과거에 실제 일어났었던 사실을 우리가 가정으로 바꾸려면 뭐가 된다? 대과거가 된다. 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기억나요? 이 개념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쉽겠죠. 자, 30번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하기엔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32번. 내가 오늘은 지금 계획상 40번까지만 할 계획이에요. 남은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여러분 문법 더 해와서 그거랑 같이 합해가지고 합시다. 알겠죠? 자, 32번. 자, 여기 앞에 그치고 되죠, 이거? 이거 치고 되죠? 여러분 다 들었습니까? 자, 지금 32번, 33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별표 5개예요. 눈 잘 뜨고 제대로 보지 않으면 싸다구를 맞습니다, 나한테. 오케이? 사탕이 너무 달아요? 야, 자, 여기에서 우리가 6번하고 32번하고 33번이 모양이 똑같아요. 똑같진 않지만, 잠깐만요. 똑같은 게 아니고, 이게 31번하고 32번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어떤 차이인지 볼까요? 이거를 31번 한번 볼게요. 이거 맞히신 분 있겠지만 아마 둘 중에 하나를 틀리신 분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로 그냥 쭉 밀고 나간 거야, 내가 봤을 때. 결국은 그렇게 맞추신 건 알아서 맞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The telephone 다음에 invented입니까? was invented입니까? 뭐뭐뭐뭐뭐뭐뭐 나왔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뭔가 되게 복잡한데 여기에 동사가 뭐예요? 자, 지금 여기에 우리 지금 골라야 되는 여기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동사가 나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동사가 돼야 될 자리. 주어는 당연히 텔레폰이 주어일 거고. 자, 물어봅시다. invent라는 단어는 뭔가를 발명하다예요. 전화기가 자기가 발명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럼 이 문장 자체는 동사가 들어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텔레폰이 발명되어졌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태 문장이에요. 비동사 플러스 pp인. 자, 이거 개념 그대로 갖고 3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똑같은 문장인데요. 자, 동사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일단 주어는 텔레폰이에요. 여기가 동사가 되어야 할지 아니면 동사가 아니어야 할지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뒤에 쭉 가시다 보면 이건 지금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더 텔레폰부터 바운스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has been developed라고 하는 현재 완료된 문장인 동사가 나와 있어요.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자, 선생님 중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하나의 문장입니다. 중간에 뭐 접속사 나와 있거나 하지 않아요. 관계대명사 따로 나와 있거나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주어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또 다른 동사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럼 일단 was invented라는 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럼 얘는요? invented는 됩니까? 얘는 동사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invent라는 단어에 과거형도 ed가 붙습니다. 하지만 과거 분사인 pp도 역시 ed가 붙어요. 얘는 pp라는 얘기인데 왜 pp인데 이건 쓸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과거 분사, 물론 현재 분사도 있어요. 현재 분사라는 이 분사라는 이름이 붙는 단어들은요, 역할이 형용사입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과거 분사로 쓰인 이 pp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이 텔레폰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예요. 여기서 핵심은 현재 분사 어떻게 쓰였습니까? 우리가 ing 형태로 쓰였죠?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아래처럼 pp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는 어떤 형태가 쓰일지 구별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얘네가 하는 역할은 형용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동사 역할인 has been developed랑 함께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과거 분사는 어떨 때 쓰느냐? 첫 번째, 수식해줘야 하는 명사와의 관계가 일단 수동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행동이 끝난 겁니다. 완료의 의미가 쓰여야 됩니다. 자, 좀 낯이 익나요? 기억이 나나요?
자, 여기서는 was invented를 못 쓰는 이유는 뭐다? 수동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를 못 써서 그래요. 반면에 잠깐 아래로 갑시다. 아까 문제로 똑같은 형태였던 31번 문제는요, 여기에 이 지금 우리가 보라색으로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가 들어가면 was invented가 되지만 invented를 써버리면 얘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했잖아요. 그럼 동사가 없는 결국 문장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33, 34를 보겠습니다. 모양 똑같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33번에 혹시 뒤에 동사가 있습니까? 반면에 34번은 뒤에 혹시 동사가 있습니까? was가 있죠. 보이신가요? 두 개 다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heart transplant입니다. 이게 heart transplant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 이식이라는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을 말해요. 얘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얘는 누가 보나마나 뒤에가 동사가 있고 얘는 지금 주어인 heart transplant 있는데 동사가 없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동사가 되어줘야 하는 자리예요. 오케이?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perform이란 말은요, 뭔가 수술을 진행하다 또는 어떤 일을 수행하다는 뜻인데 심장 이식이 자기가 수행을 합니까? 안 되죠? 누군가에 의하여, 누굽니까? 의사나 뭐 간호사나 사람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져야만 했죠? 그래서 이때는 수동태인 was performed가 됩니다. 반면에 여기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performed란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행되어진, 되어진이라는 형용사로서 명사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바로 과거 분사입니다. 이 두 개를 구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좀 어려운 문법을 풀 때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한테 문장이 길어지면 어떻게 하라? 잘 봐라. 문장이 길어지면 어떻게 하라? 주어와 동사를 잘 구분해서 찾아라. 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 이런 문제 때문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못하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찍는 그런 짓을 안 하도록 하기 바란다. 자, 다음. 잠깐만 쉴게요.